이란이라는 나라 전체가 말 그대로 불길에 휩싸여 있습니다. 과연 47년간 이어진 지긋지긋한 독재가 끝나는 걸까요? 아니면 모든 걸 집어삼킬 끔찍한 전쟁이 시작되는 걸까요? 오늘 이 긴급 상황 분석을 통해 벼랑 끝에 선 이란의 운명을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혁명이냐, 전쟁이냐, 이란의 미래, 아니 어쩌면 중동 전체의 미래가 이 두 단어 사이에 아슬아슬하게 걸려 있는 거죠. 과연 저울은 어느 쪽으로 기울게 될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파고 들어가 보죠. 먼저 이란 내부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이란 거리를 가득 메운 이 엄청난 분노, 이 함성의 정체가 도대체 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지도가 모든 걸 말해주죠. 이 붉은 점들 하나하나가 전부 저항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는 도시들입니다. 이란의 31개 주 전체, 무려 195개가 넘는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시위가 터져나오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나라 전체가 들끓고 있는 거죠. 아니, 그럼 대체 누가 이렇게 거리로 쏟아져 나온 걸까요?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인데 특정 계층이나 집단이 아니라는 겁니다. 전통시장 상인들, 공장 노동자들, 대학생들은 뭐 기본이고요. 심지어 극심한 경제난 때문에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중산층까지. 그러니까 이란 사회를 구성하는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왔다고 보시면 돼요. 이들이 외치는 구호를 보면 목표가 아주 선명해요. 성직자도 싫고 왕도 싫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의 이슬람 신정 체제도 거부하지만 그렇다고 옛날 왕정으로 돌아가는 것도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건 과거가 아니라 종교와 정치가 완전히 분리된 새로운 민주공화국인 겁니다. 자, 이렇게 사회 전체가 들고 일어나니까 정권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건 뭐 단순한 시위 진압 수준이 아니에요. 정권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생존이 걸린 싸움인 거죠. 인터넷을 끊어서 세상을 암흑으로 만들고 거리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진압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1만 2천 명 이상. 이게 그냥 숫자가 아니죠. 정권의 총칼에 쓰러져간 사람들입니다. 자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폭력의 수위가 정말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시선을 이란 바깥으로 한번 돌려보죠. 이 거대한 지정학적 체스판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는 강대국들은 지금 과연 어떤 수를 두고 있을까요? 도움이 오고 있다. 바로 트럼프 대통령이 던진 메시지입니다. 와, 이거 정말 도발적이면서도 아주 영리하게 개선된 한마디죠. 이란 시위대에게는 우리가 보고 있다, 힘내라 하는 희망을 주고 반대로 이란 정권에게는 진짜 미국이 개입하는 거 아냐? 하는 극도의 불안감을 심어주려는 겁니다. 미국의 최대 압박 전략은 굉장히 다층적이에요. 첫째, 시위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요. 둘째, 시위 진압에 책임 있는 관리들을 콕 집어서 제재합니다. 셋째, 정권을 바꾸겠다고 콕 집어 말하진 않으면서도 군사적 옵션을 슬쩍슬쩍 내비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그냥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려고 실제로 군사자산을 쫙 배치하는 겁니다. 바로 이 지도처럼요. 제5함대, 항공모함, 심지어 B-52 폭격기까지 이란 코앞에 다 갖다 놨습니다. 목표는 이란의 핵시설이나 미사일 기지 같은 곳들이겠죠. 미국의 군사적 위협이 그냥 으름장이 아니라 말 그대로 장전 완료 상태라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주변 아랍 국가들 입장은 좀 복잡해요. 뭐 사우디 같은 나라들은 이란 정권이 무너지는 걸 바라긴 하죠. 근데 만약 진짜 미군이 공격해서 전쟁이라도 나면 그 혼란이랑 경제적 타격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워싱턴에다 대고 제발 때리지만은 말아달라고 자제를 촉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란이 코너에 몰렸을 때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가 바로 이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전 세계 원유의 20%가 여기를 지나가거든요. 만약 이란이 우리 기름 못 팔게 하면 너희도 못 지나간다 하고 이 해협을 막아버리면 유가는 뭐 미친 듯이 뜰 거고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그냥 마비되는 겁니다. 그럼 중국은 어떨까요? 한마디로 철저하게 자기 이익만 생각합니다. 중국한테 중요한 건 이란 정권이 사느냐 죽느냐가 아니에요. 자기 나라로 오는 유조선이 안전하게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란을 완전히 버리진 않겠지만 그렇다고 미국이랑 맞서면서까지 이란을 도와줄 생각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중국의 냉정한 태도가 이란 정권을 더 외롭게 만들고 있죠.
자, 지금까지의 상황을 종합해보면 이란은 지금 정말 완전히 다른 두 개의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란의 미래를 결정할 두 가지 시나리오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바로 미국의 정밀 타격입니다. 만약에 이란이 더 이상은 못 참아 하면서 핵무기 개발을 다시 시작한다거나 하는 어떤 선을 넘어버리면 미국 주도의 외과 수술 같은 공습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이 작전의 목표는 물론 정권의 핵심, 머리를 제거하는 거겠죠. 하지만 그 결과는 걷잡을 수 없는 혼돈일 겁니다. 리더십이 사라진 이란은 내전 상태에 빠질 거고 그 불똥은 중동 전역으로 튀어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끔찍한 전쟁으로 번질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것보다는 훨씬 희망적입니다. 외부의 군사 개입 없이 순수하게 이란 시민들의 힘으로 47년 독재를 끝내고 새로운 자유민주공화국을 세우는 거죠. 물론 이 희망적인 시나리오가 그냥 이루어지는 건 아니겠죠. 딱 두 가지 정말 결정적인 조건이 필요해요. 첫째, 국민에게 총을 겨누던 군인과 경찰이 등을 돌려야 합니다. 그리고 둘째, 여러 갈래로 흩어져 있는 반대 세력들이 일단 독재부터 무너뜨리자 하고 하나로 똘똘 뭉쳐야 해요. 이 두 가지가 딱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진짜 시민혁명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는 처음 던졌던 그 질문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이란의 이 피로 물든 시간은 과연 위대한 탄생으로 이어질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끔찍한 전쟁의 서막일까요? 역사는 바로 지금 쓰여지고 있고 그 결말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들을 종합해보면 한 가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거대한 변화를 이끌어낼 핵심 동력은 아마도 외부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 아니라 이란 내부에서부터 터져나오는 거대한 폭발력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지금 이 순간 역사가 새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어쩌면 중동의 지정학적 지도를 영원히 바꿔버릴 그런 순간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독재의 끝은 늘 그렇게 예고 없이 찾아온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우리는 지금 바로 그 역사의 한복판에 서 있는 겁니다.